영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방구석 어학연수의 리나입니다. 오빠 나 살쪘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남자들이 어떤 대답을 해도 되게 피해갈 곳이 없다. 제가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You have to be comfortable in your own skin.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태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용기. 타인이 넌 안 돼? 넌 글렀어? 너는 절대 그 대학 갈 수 없을 거야?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타인이 여러분의 미래와 삶과 가치를 절대 규정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고 교포가 아니지만 영어 연기 릴스를 만들고 있는 영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방구석 어학연수의 리나입니다. 하나는 제가 영어를 강사의 입장에서 가르치기에는 사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전공이 영어가 아니고 교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경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아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포지션이 저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게 일단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제일 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영어를 습득하고자 할 때 막 이렇게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미드 같은 걸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영어를 배우니까 좀 훨씬 재밌게 습득하고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영어는 맥락 안에서 그 표현을 습득할 때 기억에도 오래 남고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진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적 상황을 내가 연기로 보여줄 수 있으면 사람들이 차라리 미드처럼 이렇게 재밌게 보다가 표현을 좀 습득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연기를 좀 접목해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자면 저를 실제로 알았던 분이 남겨준 댓글이었어요. 유튜브 초창기였는데 그때 악플이 좀 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리나쌤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리나쌤이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던 시절에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따뜻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리나쌤이 보여준 그 눈빛이나 말투, 이것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라는 식의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사실 기억도 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름을 남겼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 겨우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자 남기는 말은 내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구나. 나를 인생에서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남긴 눈빛을 보고 내가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라는 댓글을 달아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 살아오고 있었구나. 그 정도면 난 진짜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정말 바닥에 내려갈 때도 날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 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캡처도 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원래 제 전공은 그 사범대학교 윤리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판단,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영어로 그만큼 해낼 수 없어서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컨텐츠에도 사실은 가끔씩 가스라이팅 혹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 외모에 대해서 너무 자기 검열이 심한 어떤 여자 등등 약간 심리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숨겨서 넣어놓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콘텐츠를 만들 때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잘 녹여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혹시 과거 혹은 현재 여자친구분에게서 연애하시는 동안 오빠 나 살쪘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싫어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오빠 나 살쪘어? 예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관종에 비슷한 느낌으로 attention seek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상대방에게서 관심, 사랑, 인정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에 대해 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빠 나 살쪘어에 대해서 남자들이 어떤 대답을 해도 되게 피해갈 곳이 없다 이런 식의 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릴스가 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You have to be comfortable in your own skin 이런 말을 그 릴스를 통해서 합니다. 영어 표현에 저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나의 피부 안에서 편안하게 느낀다는 그 말이 내가 내 안에서 오롯이 편안할 때 그때 타인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내 갈 길을 잘 개척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문장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접목해서 만들었던 게 그 오빠 나 살쪘어? 그 릴스였습니다. 이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뭐가 됐건 외부적인 모든 것들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도요, 어떤 매체를 보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볼 땐 재밌게 봤어요. 친구랑 놀 땐 너무 재밌게 놀았어. 근데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 물 내리면서 괜히 기분 나쁘고 그냥 혼자 문득 생각하는데 내가 모자란가? 싶고 쟤 나 꼽준 건가? 이런 식의 좀 불쾌한 감정이 들어오는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매체나 외부적인 자극에 노출됐을 때 그때 재밌었더라도 집에 다시 들어와서 그때 사후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불쾌한 감정이 있을 때 전 그게 진짜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콘텐츠였건 아니면 외부의 인간관계였건 그걸 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괜히 기분이 불쾌하고 그것들이 나를 좀 갉아먹는다라는 감정이 들면 이건 멀어지는 거구나 라는 그 다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 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철학자 한 명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스라이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타인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타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자기를 되게 작아지게 만드는 것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칸트라는 철학자가 자유의지를 얘기한다 이런 걸 설명해 주실 때 교수님이 뭔가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진우님 제가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땅에 떨어집니다. 몇 퍼센트 확률로요? 100%. 진짜 확신해요? 떨어뜨려 볼게요. 네. 제가 손을 놓으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손을 놔도 무조건 제가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물건의 가치라는 거였어요. 이거 지금 향이 선셋 포그거든요. 제가 100번, 1000번 아무리 짜도 선셋 포그 향만 나지 여기서 다른 향이 나진 않아요. 얘의 미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그 교수님의 예시와 함께한 설명이었습니다. 타인이 넌 안 돼? 넌 글렀어? 너는 절대 그 대학 갈 수 없을 거야?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너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들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갇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스라이팅 혹은 타인의 말로 인해서 내가 작아지고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위축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꼭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이 여러분의 미래와 삶과 가치를 절대 규정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를 가장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책의 서문이 저는 진짜 인상에 남았어요. 책 서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광막한 공간과 영겁의 시간 속에서 작은 행성 하나와 당신을 만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는 이 저자가 거대하고 정말 영원 같은 시간을 지나온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쓴 문장을 딱 보니까 진짜 되게 제가 겸허해지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어쨌거나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런 걸로 인해서 20살, 21살에 저는 그 모종의 자만감 같은 게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서문을 딱 읽는 순간 가슴에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온 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향유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찰나인가 그러니까 찰나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가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그때 진짜 딱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있어요. 저는 스토아 학파 사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스토아 학파 사상의 정수를 되게 잘 알려주는 수도승의
기도문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영어로는 이런 식이었어요.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that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that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뭐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태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용기, 그리고 내가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혜. 딱 이런 말이었어요.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좀 더 어릴 때는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징징거리거나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스토아파의 그 문장을 봤을 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 둘을 딱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기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진짜 커다란 이정표가 돼준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누군가에게 욕을 들은 일화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막 욕을 했대요. 욕을 하니까 그걸 다 듣고 있던 석가모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그걸 받지 않고 가져가세요 하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면 진우님이 저한테 선물 줬는데 제가 안 받고 돌려드리면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그쵸.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저는 당신의 말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타인이 나에게 한 말 중에 건설적인 비판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면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다. 그거는 적용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그저 욕하려고 하는 말이다 라는 판단이 딱 들면 그때는 자신의 것으로 만드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석가모니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내게 한 욕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보내주는 태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악플로부터 나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이 진짜 하나의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가 한 말 중에 불시불 돈시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 이렇게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알고리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릴스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나의 알고리즘에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나의 세계관이 알고리즘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저분하면 그런 것만 뜰 것이고,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고 내 세계관이 진짜 예쁜 정원이라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들도 아마 그런 예쁜 정원 같은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나에게 사실 가장 영향을 요즘은 자주 미치는 내 SNS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잘 가꿔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제일 힘든 거 했다. 제일 힘든 거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굴러갈 거야. 이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그러고는 샤워하러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힘든 걸 탁 쳐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는 더 힘든 그 과업 처리들이 와도 그냥 무던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시드니랑 멜번 여행할 때였는데요. 지나가는데 누가 리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리나는 제가 SNS 활동할 때만 딱 쓰는 이름이라서 그 이름으로 누가 부르니까 약간 일단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구독자라고 어호를 오셨는데 제 거 콘텐츠 보시면서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도움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적도를 넘어서 한국에서 완전
날씨가 반대인 것까지 와서 그리고 멜번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저의 구독자인 분이 저를 심지어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걸고 저한테 너무 도움받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신 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기억에 가장 남았어요. 하나는 저는 이 SNS 활동이 아니었으면 절대 만나볼 수 없었던 인연들을 이걸 통해 만난 게 있어요. 그게 단순히 이렇게 SNS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현실에서의 너무 좋은 인연, 친구들로까지 이어진 게 많아서 저는 그 점이 저에게 진짜 큰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연기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감정선이나 이런 걸 연기해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 재밌어하는 건 사이코패스 연기거든요. 근데 사페 연기를 너무 잘해서 소름 돋는다 이런 댓글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람, 뿌듯함 이런 영역인데요. 제가 만든 것 때문에 누가 귀에 이렇게 잘 쏙쏙 박혀서 도움이 됐다거나 한국인이 좀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롤모델의 발성이나 액센트 혹은 발음으로서 너무 이렇게 따라하기 좋아서 참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좋았어요. 아예 원어민인 경우에 발성이 진짜 너무 깊고 달라서 흉내내기가 좀 감이 안 왔고 제 거는 처음에 딱 소리를 들었을 때 목소리, 발성 톤, 액센트 이게 토종 한국인이 좀 따라하기에 목표로 잡기에 너무 좋았다. 저는 그 댓글이 진짜 의미 있고 기분 좋고 고마웠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가 해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는 미국에서 지금 인플루언서 관련 회사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뭐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좀 붐인 그런 제품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할 때 제가 그 연기 릴스를 만드니까 그것과 접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좀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제 전공이 어쨌거나 도덕 철학이기 때문에 좀 인문학적인 것, 그다음에 도덕적인 것, 인격적인 삶 이런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는 연기에 녹여서 영어식 표현으로 쓰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릴스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들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세팅, 내가 입고 싶은 옷,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내가 재미있나? 연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고 나서 결과물이 뭐 그래도 내 마음에 드나? 이런 모든 것들의 총합으로 제가 그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세상에 산출해 놓는 것, 그리고 그걸 하는 내 모습 모든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결국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진짜 드냐 안 드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인터뷰의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제가 잘나서 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불교의 인타라망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이 우주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래요. 그래서 그물 코마다 구슬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한 개 구슬만 이렇게 탁 튕겨도 서로가 서로의 빛을 반사하면서 반짝반짝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그 빛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전체 그물을 흔들어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관심, 지지 하나하나 모아주셨던 그 빛들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역량이 닿는 데까지 좋은 빛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방구석 어학연수 많이 놀러와 주세요. 똑같은 이름으로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 틱톡 다 구겨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가까이 가도 돼? 진짜 만져보고 싶다. 만져도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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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사람 안 좋아하는구나. 아쉽다.